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2020년도 6회차 지난 2020년 8월 9일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실무론 11론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 자, 효과적인 경청을 위한 방안.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반복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1번 주의를 고객에게 집중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고객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뭐랄까요? 능력, 방안 중에 한 가지죠. 4번 중요한 내용이나 요점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5번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네,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고객에게 계속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잘못된 설명, 바람직하지 않은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호칭의 기본 예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호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직급과 직책 중에서요.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게 가장 통상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다음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누구 씨라고 표현한다든가 연장자에게 누구누구 씨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1번 직급과 직책 중에서 더 상위 개념을 칭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이다. 맞죠? 이건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2번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인 경우 성에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랬다간 퇴사입니다. 퇴사. 그죠?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상급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직위나 적정한 사회적 경칭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시는 게 원칙일 겁니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 1번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 중간 보고 할까요? 아니죠. 이건 빨리 업무를 끝을 내놓고요. 가가지고 직접 업무 완료를 끝낸 사람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장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오답의 유형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 이것 또한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보시는 업무 완료가 최종적으로 임박했을 때와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다음 중 인바운드 콜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인바운드 콜 서비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인바운드는 고객이 전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정밀성. 맞죠? 사전 예측성. 맞습니다. 신속 정확성. 맞습니다. 고객 접근 용이성. 맞습니다.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 자, 판매 이후의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야 되는? 네, 아웃바운드 콜 서비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5번이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이 특징들의 세부 사항들을 한 번 정도는 눈에 익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풀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릴 만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꼭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꼭 한번 분석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콜센터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고객 배려, 고객 참여, 고객 감동 기법의 발굴과 교육 훈련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쭉 제목들이 나와 있고 옆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들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워낙 뜨문뜨문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위의 문제에서 고객 배려, 감동, 참여, 기법의 발굴, 이 세 가지의 발굴과 교육 훈련 등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오는 키워드만 갖고 보게 된다면 이걸 흔히 저희가 고객 서비스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만 갖고 보면 기억하십시오. 고객 배려, 고객 참여, 고객 감동, 기법의 발굴,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걸 저희가 고객 서비스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꼭 체크해놓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수익성, 경쟁성, 지속성, 투자 대비 효율 등 고려,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적응성이라고 하는 건 업무, 데이터 활용, 팀워크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한목적성, 얘가 예전에는 답이었죠. 대상 고객, 제품 서비스, 콜센터 운영 방법 등 한목적성 고려라는 게 출제가 될 겁니다. 복잡 상황 대응성이라고 하는 건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고려, 이렇게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하고 암기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꼭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슬슬 문제가 길어지네요. 다음 중 콜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스크립트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볼까요? 1번. 통화의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난 이후 계속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결정권자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2번. 도입 단계 시 첫 인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회사 및 상담원을 소개합니다. 맞습니다. 3번.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죠? 4번. 고객들의 반론이 있을 경우 이에 대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극복하기보다 현재 소개 중인 상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론 상황에 따른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이를 충분히 연습해야 됩니다. 결국 극복하기보다가 아니라 극복해야만 됩니다. 고객들의 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품 소개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은 세밀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도 꼭 따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텔레마케터의 주요 업무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제품 홍보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자료 정리 해야 되죠. 재고 정리. 자, 재고 정리는요, 주요 업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할지언정, 재고 정리라는 건 포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주요 업무에 가장 거리가 먼 건 재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더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유형 같은 경우가. 다음 문제. 콜센터 모니터링 방법 중 사일런트 모니터링의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하게. 자, 그럼 사일런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사일런트 모니터링은 리모트 모니터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가. 그죠?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때 첫 번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다? 맞습니다. 2번,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이거 지금 들을 테니까요. 어디선가 모르게. 상담원 모르게 어디선가 들을 거예요. 3번, 콜을 대기하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발생하며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4번,
고객과 상담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관찰되기 어렵다? 아니죠. 고객과 상담원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냥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걸 듣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 관찰이 어렵다가 아니라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략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그럼 뭘까요? 제가 개론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장점입니다. 이거 단점이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장점이나 단점을 물어볼 때 반대쪽에 있는 걸 갖다 넣으면서 워딩마저 바꿔버립니다 라는 문제의 쉽게 해서 정답일 겁니다. 오답이겠죠. 이걸 찾아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보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실무론에서도 이런 방식이 나옵니다. 꼭 이런 유형은 기억하시고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구별할 줄하고 할까요? 사투리 같긴 한데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필요한 명함 교환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명함 교환 예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평소 명함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릅니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디 모임 가실 때 15장 정도씩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물론 이건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뭐 오프라인 모임이 또다시 활성화될지는 아직은 뭐 예측조차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번, 상대방을 만나는 즉시 우선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인사와 악수를 나누어야 된다. 바뀌어 있죠. 인사와 악수를 한 다음에 명함 교환을 합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룰 중에 뭐 프로세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즈니스 상황에서 지켜야 할 전자우편, 이메일 네티켓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네티켓은 뻔히 아시는 것처럼 대문자로만 쓰지 마십시오. 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이 많으면 압축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그럼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건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첨부 파일은 용량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발송하여야 된다. 네, 이럴 필요까진 없죠. 압축해서 그냥 보내면 되니까요. 2번, 약어 및 속어 사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3번, 수신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유머 메일 또는 정보성 메일을 통해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저희가 스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첨부 파일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압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압축해서 보내야 됩니다. 압축해서. 5번, 영어를 사용할 경우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된 것은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 회사의 로고 정도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면 로고 정도는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글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 소문자로 작성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이메일 네티켓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올바르지 않은 문제를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다 일정 부분이 잘못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설명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부족했다. 나는 문제풀이를 준비하는데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앞에 보시는 그림에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온라인 서점에도 있고요. 실전 기출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자료 가장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풀이에 필요한 키워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팁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현존하는 시중에 있는 많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제 스스로는 가장 월등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표지 앞뒷면에 박정민 강사라고 대문짝만하게 저렇게 써놨느냐 하면,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구입한 거 확인해 주시는 방법 그것도 주시면 고맙고요. 또 카페에 있는 구입 후기 이런 거 작성해 주시게 되면 전부 다 카페에 등업을 해 드립니다. 카페 자료를 다 보실 수 있게끔 등업을 해 드리고요.
그 이유는 최신 기출문제가 포함되지는 못합니다. 출판되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책을 구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도서가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은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는데, 제 카페 메인 화면입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문제를 기출문제, 시험 분석 자료를 활용해 보셔도 되는데, 카페는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카페에서도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분석 자료, 파일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문제집이 출판되는 것도 그렇고 또 저작권 등록된 자료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화 시킨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카페 가입하셔서 등록하시면 뭐 기존 6년간의 기출문제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뭐 연도별로 분류된 기출문제의 분석 자료,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별로 분류해놔서 문제를 그냥 확인하시는 것만으로도 출제 어떤 경향 또는 빈도마저도 확인할 수 있는 챕터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다중 출제, 요 근래 한 3, 4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됐던 문제가 뭡니까? 라는 걸 모아놓은 핵심 문제 분석 자료, 하여간 뭐 현재까지 시험을 대비하는 솔루션 중에 가장 압도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 자료는 가장 뭐 완벽하지 않을까라고 물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이번 회차 영상의 마지막 CS 실무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